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인터넷과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강주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박기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주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박기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 중독 현황과 또 인터넷 중독의 위험, 그리고 부모 개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인터넷 중독률을 매년 전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유아동까지 포함해서 중독률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보면은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고, 특히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33%의 높은 그 중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중독률이 유독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발달 과정에서 아직 그 완성된 단계가 아닌데 본인들은 스스로가 또 다 성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소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들고 중독률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자료를 보는데요. 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이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0세부터 그 조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의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거, 이것은 아마 부모님들이 조금 더 주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그 사용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위험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 이게 또 보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믿고 알아서 하겠지, 이런 정도는 사실 위험 요인이 되지만,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어떤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면은 또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보호 요인을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교육할 때도 여쭤보면은 인터넷 중독이 뭐예요? 하고 질문했을 때 컴퓨터를 많이 하는 거요. 또는 뭐 게임을 좋아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가적인 용어로는 똑같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금단 증상과 내성,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을 중독이라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밤새 게임을 했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에 집중하고 또 숙제라든지 선생님 말씀을 다 알아둘 정도가 된다면은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저는 게임 해도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아주 가끔 1%의 학생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 현장에서 그 상담 현장이라든지 교육 갔을 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네, 당연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단이란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금단을 하면은 일반 중독 증상하고 똑같이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자극에도 그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뭐 폭력적인 언어 또는 폭력적인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금단에 이어서 또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내성이 있는데요. 네, 내성의 경우에는 약물 중독의 경우는 계속 이제 약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의 경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집에서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그만해라 이랬을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엄마 한 판만 더, 뭐 1시간만 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그게 되면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 아이도 또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빠져나와야 되니까 뭐 같이 똑같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래서 이제 폭언이 오가고 막 이런 경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너 여기 스톱,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화를 시켜주면은, 아이들의 그런 내성이 더 증가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 모형에 보면 다른 이제 모형하고 다르게 이렇게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가상세계 지향이라는 하나의 모형이 또 더 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계속 하게 되면 가상세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길 기준으로 해서 금단 증상, 그리고 내성이 같이 이렇게 오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거하고 다르게 지금 인터넷 중독에서만 네. 가상세계 지향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 세계에서 자기가 어떤 그 위치를 갖게 되면, 그 가상세계에 빠져나온 현실에서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가상세계는 인간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미,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환타지,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실에서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그 과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상과 현실 세계의 그런 그 비매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란스럽고 조금 더 심해지면 정체성까지, 개인의 정체성까지 위험을 받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가상세계에서 본인을 인정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에 목마른 거. 결국은 애정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그런 두려움, 어떤 과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인터넷 중독의 결과들도 살펴보면 이런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부적응이 나옵니다. 요즘에 뭐 왕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학교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왕따라든가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친구들이 혹시 더 인터넷에 더 빠져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왕따 문제를 한번 경험한 친구들도 물론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집단 상담이라든지 개인 상담을 해보면 왕따 경험을 한 친구들은 당연히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에 속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심리적인 기저에 보면 불안과 우울이 항상 존재해가지고 그 공존 증상을 검사를 해봤더니 불안, 우울, 충동성이 굉장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심리적인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더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케어 자체가 안 되는 걸까요? 잠재적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잠재적 위험군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가족끼리 약간의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왔을 때는 가족 상담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상담적인 접근도 당연히 안 되고요. 네, 하루 종일 뭐 씻지도 않고 또 자기 방에서 뭐 심한 경우는 용변을 보면서까지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정신과적인 이제 치료로 가지 않으면 사실 상담 현장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체적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서적으로나 생각했을 때 또 혹시 정신적으로도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체적으로 허약하다든지 또는 비만인 상태에서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또 찾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얘들이 청소년 비행을 초래를 해요. 이 아이들 특징이 그런 자존감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금품갈취도 일어나요. 그래서 돈을 뺏은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면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그걸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아이들이 절대 처음부터 남의 걸 훔치진 않아요. 집에서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상화 됐을 때 밖에 나가서 남의 걸 손대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무 물건을 손대기 시작한 아이는 집에서 연습이 많이 된 아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는 착한 아이였는데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자꾸 처음엔 조금씩 거짓말 하던 게 늘어나서 점점 이제 돈도 훔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학대가 되는 거네요. 청소년 비행 초래는 사실은 결국은 사회범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인터넷의 그 사용 습관은 청소년기 습관이 그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청소년일 때 그 인터넷에 적절한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그 중독 단계를 보면 물론 처음부터 하루에 10시간을 게임을 했다고 해서 인터넷 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뭐 쇼핑을 하루 이틀 잠 안 자고 했다 해서도 중독이 되지는 않고요. 관심 있는 사이트 접속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습관처럼 어떠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또는 자기한테 그 해야 될 그 과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 실력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중간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이 상위권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버거운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고2요? 점점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가 일찍 좀 발견이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문제가 더 키워가지고 오는 경우를 봤어요. 어떤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그만두겠지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이런 소극적인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집중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현실에서 불안정한 친구들일수록 또 인터넷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컴퓨터에 몰입되고 빠져드는 것처럼 열심히 하게 돼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컴퓨터 할 때는 집중력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말 그 0. 몇 초간에 그 화면이 바꿔지고 올천연색으로 집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그게 집중력은 결코 아닙니다. 인터넷 중독의 초기 징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잠재적 이용군으로 가기 시작한대요. 만성적인 피로와 졸음이에요. 그리고요, 또 그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곤란해집니다. 또 시스템의 그런 거부, 다시 말하면 어떤 구조화된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규칙이죠. 그러니까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대한 규칙, 그리고 학교면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런 규칙, 구조화된 그러한 조직에 대한 거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 관계의 단절이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인터넷 이외에 또 다른 취미 생활은 거의 상실한 상태고요. 또 심리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불안이나 뭐 극우울, 충동성, 공격성 이런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짜증과 충동적인 반응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살짝만 하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운 사회범죄들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변화,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주 그 영혼이 없는 대화, 몰라요, 싫어요, 뭐 생각 안 해봤어요, 아주 단답형어, 이런 모든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는 그런 그 언어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